자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비파괴 관련 그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국가기술 자격이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비파괴 검사 관련해서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이제 그 ASNT 보통 레벨 3라고 얘기를 합니다. ASNT 레벨 3인데 이때 ASNT가 이래 약자입니다. American Society for Non-Destructive Testing 이니셜에서 ASNT 그럽니다. 그래서 이걸 미국의 비파괴 검사 학회라고 얘기합니다. 미국의 비파괴 검사 학회인데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하는 시험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응시 자격을 보면 일단 그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4년제 이공계 대학입니다. 졸업을 하고 해당 응시 과목의 레벨 2에 상응하는 실무 경력이 1년입니다. 1년 이상인 자에서 SNTTC1A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.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가 그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, 뭐 방사선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그 과목들이 있죠. 그 과목에 대해서 레벨 2로서 실무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레벨 2면 바로 또 레벨 2가 되는 것이 아니죠. 레벨 1이 있습니다. 그러면 레벨 1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 책에 보면 이게 그 ASNT 레벨 3 SNTTC1A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학력에 따라서 뭐 고졸이다 뭐 대학이다에 따라서 트레이닝하고 익스피리언스 레벨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시간이 있겠죠. 그 트레이닝을 또 대조를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거에서 뭐 트레이닝을 받고 또 실무도 이렇게 갖고 뭐 그런 것이 이제 다 채워지면 또 레벨 2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방사선, 초음파, 침투, 뭐 AE, VT 등등 약간의 그 경력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만족을 해야지 또 레벨 2가 되겠죠. 그러니까 보통 그 4년제 이공계를 졸업했다 그러면 비파괴 검사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 2년 정도의 실무가 일반적으로 있어야만이 이 레벨 3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, 기술학교에 2년제를 이수했다.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레벨 2로서 실무가 24개월 2년이죠. 2년. 아까 4년제는 1년, 전문대학은 2년입니다.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학력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레벨 2로서 48개월입니다. 48개월이면 4년이죠. 4년 정도의 실무가 있어야만이 레벨 3에 응시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응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. 예를 들어서 시험이 보통 그 베이직 있습니다. NDT 베이직 이제미네이션이 있고 메소드 별로 있습니다. 보통 처음에 시험 볼 때 이 베이직은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. 이거에다 초음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채투시험 했을 때 그 AST 그 회원이면은 490불이네요. 비회원이면 565불입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이제 차이가 있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베이직하고 초음파를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만 원이 넘어가죠. 110만 원, 120만 원 되네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처음에 합격을 하면 좋은데 떨어졌다 이거요.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재시험을 하게 되면 최초보다 좀 저렴하게 해줍니다. 한 60불 정도 보니까 60불 정도 이거보다 싸게
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 참고로 보면 베이직 시험에 보면 SNT TC 1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베이직 시험에 이것이 아까 이거 책 보여드린 거 이게 그런 거죠. 여러 가지 기준들 뭐 레벨 3로서의 어떤 뭐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. 보면 아까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각 레벨 1, 2 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SNT TC 1A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요 과목이 요거하고 그다음에 CP189라고 하는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이제 메소드도 이제 이게 베이직이 나옵니다. 이때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UT를 본다고 해도 UT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메소드 RT, UT, MT, PT에서 문제들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베이직에 또 나옵니다. 나오고 또 검색 용접이 나와 있어요. 보통 그 비중을 보면 이거 SNT TC1 해하고 SNT TC1 해하고 CP189 30% 이렇게 40%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메소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본다. 처음에 응시할 때 베이직하고 초음파 볼 수 있고 MT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991년도인가 아마 시험을 봤습니다. 봤는데 그때 저는 이 베이직하고 그때 당시 플러스 UT 플러스 MT 세 과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소드를 UT를 본다. 그러면 UT에서는 그 초음파의 법칙이라든가 이론이 나오고 또 그 장비에 대해서 판독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참고로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처음에 합격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다 떨어집니다. 거의 다 떨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. 처음에 베이직 또는 메소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할 수 없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또 두 번째, 또 2차 시험에서 마찬가지로 베이직 또는 메소드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 시험을 또 응시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또 이제 세 번째 3차에서 마찬가지로 베이직하고 메소드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는 불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험을 재응시할 수 없으며 최초 시험 응시자로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. 최초 시험 응시자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는 또 응시대가 좀 더 아까 비싸다고 그랬죠. 재응시를 하게 되면 조금 싸게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참고로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을 기능사라든가 기사 한번 응시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가지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리뉴얼이라고 그러는데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5년 동안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또 내가 또 다시 재신청을 해서 미국 그 ASMT에다가 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요. 심사를 받아가지고 심사하는 기준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비파이어 관련 업무에 이렇게 종사를 했는지 여부를 또 봅니다. 그래서 종사를 안 했으면 이 자격을 중지시키거나 다시 서티를 재발행하지 않죠. 주질 않죠. 그래서 항시 이 비파괴 자격증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이 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 자격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미국 자격증 ASNT 레벨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